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가고 있어요. 제가 주로 미아 사거리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미팅을 주로 가고, 강남에 가려면 이제 보통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를 맞으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강남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영상을 지금 한 2, 3주 올린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제가 링크드인에 주로 올리고 유튜브에 직접 올리는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저한테는 뭐 단 100명이라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수만 명 이렇게 목표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한 100명 전후로 이렇게 소소하게 봐주시면 항상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했던 이야기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인기를 위한 글만 적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의 가치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라디오 듣듯이 한번 켜두시고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의미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 왜 힘들까요? 왜 돈 버는 것이 힘들까요? 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통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어떤 열등감,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가진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저는 저를 아끼고 저를 좋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려면 내가 힘들지 않은지, 내가 지금 편안한지 행복한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도가 있으면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정말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주변에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경기도만 해도 140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고립이, 그러한 사회성의 결여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개인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주변을 좀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높으니까 좀 청년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은 최대한으로 찾아서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노인분들이 또 해피한 건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빈곤율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연령대가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나름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잘 도움을 못 줘서 무능함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래도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조급해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빨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기대하는 삶의 속도보다 지금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좀 암울하지만 그래도 길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남녀 간의 갈등, 1인 가구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증가, 진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교육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육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신 대표님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코치
코치분인데 그분은 한국이 괜찮다, 살기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고, 하나하나 팩트로 봤을 때는 한국이 좋아요. 살기 좋아요. 뭐 지하철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화장실도 많고. 그런데 어떤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피폐하다는 거죠. 한국인이 가진 하나하나의 감정은 굉장히 피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유교 문화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집단의 삶에서 지금 자본주의와 개인의 삶으로 가는 이런 전환점에 있어서 뭔가 좀 빠르게 압축 성장해온 것들이 부작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부의 격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금융 지식이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어떤 자본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살아남고 생존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인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뭔가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너무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 보면 반대로 잠시 쉬어간다는 거, 여유를 갖는다는 거, 휴식을 한다는 거, 충전을 한다는 거, 이런 가치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그라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나요? 저도 가급적 치열하게 사는 삶을 젊었을 때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너무 지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도전을 함에 있어서 나의 게으름을 목격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상황들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각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에는 고통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인생의 과정에서 고통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개인의 정도가 다를 것인데, 고통이 잘못됐고 그러한 고통은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현실을 거부하는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어떤 고통이든 고통은 올 수 있고, 그 고통이 왔다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한 얘기도 한번 드렸던 이유가,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변화했고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공 공식을, 나름의 성장 방식을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공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성공일까요?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게 성공일까요?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어떤 정의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정의하는 세상이 많아질 때, 내가 세상 하나하나를 내 언어로 정의할 때, 저는 이 세상을 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을 정의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가 배워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름의 보람을 찾고 나름의 균형을 찾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에 취해서 남들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도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나쁜 일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과정입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철학을 만들고 성찰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인 거를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 받아들여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너무 겸손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력이라든지, 제가 좋은 학력을 가진 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삼육대학교라는 데에 나왔고요. 그렇게 높은 학력은 아니죠. 그냥 평범하거나 좀 하위권이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런 학력을 초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왔어요. EBS 강사에 초대가 돼서 EBS 잉글리시 강사를 했던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해외파들이 많은 해외 영업팀에 국내파로서 면접에서 합격한 것들도 제가 가진 열쇠를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직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나름 단단하게 제가 지난 8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써오고, 지난 4년 동안
뭐 잘났다고 또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유는 도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된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을 잘 읽고 내 가치를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무궁무진해요. 여전히 기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누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표님은 한국이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면 편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노하우들, 내가 가진 정보들이 편향성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확인을 위해서는 스스로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도 글쓰기 같은 거를 통해서 하시면 좋고, 또 나아가서 객관적인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좋은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봉사활동도 하고, 또 제가 하는 봉사활동은 주로 커리어 코칭을 무료로 하는 거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최근에는 헤드헌터 분들이 몇 분이 연락이 와서 커리어 코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커리어 코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주셔서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렸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 강의를 갔을 때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친구들도 제가 무료로 돕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시간을 쓰고 제 에너지를 쓰는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저의 가치를 느끼고 저의 쓸모를 확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있고 돈을 받지 않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는 일만 하려고 하면 내가 확장성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을 무료로 돕는다면 그 기업과 함께 할 수도 있죠. NGO랑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많은 대상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결국에 제가 보는 세상, 그걸 저는 렌즈라고 표현하는데, 가치라는 렌즈를, 제가 안경이 렌즈라면 가치라는 렌즈를 안경에 껴보세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안경을 딱 끼면 내가 보는 세상은 되게 그 가치로 물들어 있겠죠. 그럼 내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겠고, 그러면 존중을 하려면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 돼요.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부족한 나, 이상한 나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한테 진솔해질 때 타인한테 저는 진솔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스스로한테 솔직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 축사에서 이효리가 축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하죠. 지금 아마 유튜브로 200만 뷰가 넘었을 건데, 굉장히 솔직한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그런 진실성이,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노래말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거의 한 80% 이상이 아마 사랑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삶에서는 사랑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교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표현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총량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남들한테, 그 다음에 나 스스로한테, 또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표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상대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고려한 대화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공명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와 좋은 관계를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 발전에 대해서요,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 덕분에 좀 더 명쾌하게, 명료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세계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갖는 방법은 내 가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사회가 얘기하는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0번은 아이와 가족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저한테는 0번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타인을 돕는 가치예요. Helping others
서비스의 가치고요. 타인을 돕는 게 타인을 향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쓸모가 있다는 것이고 나의 쓸모가 증명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을 돕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것도, 제가 전문 코치 자격증이 있진 않지만 코칭은 타인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쓸모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는 코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치는 도전입니다.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뭔가 흥분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건 AI가 하면 되잖아요. 컴퓨터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반복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AI가 대체해 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가 더 강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보는 세계관을 갖고, 그 와중에 좀 유연하게 사고하고 내가 너무 갇혀있지는 않은지, 나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이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화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한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야기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물들인다면 그건 좋지 않은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 잘 부합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또 내가 새로운 가치를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마 헬핑 아더스라는 가치를 처음 얻었던 인생의 경험은 한세 실업이라는 곳에서 대학생 베트남 해외봉사단을 뽑았었는데, 그때 만났던 팀원들 덕분에, 그리고 그 봉사활동의 경험 덕분에 이러한 가치관이 좀 정립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학생 때 제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해외봉사, 제가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이제 부합되는 경험이었죠. 글로벌이라는 가치, 챌린지라는 가치, 헬핑이라는 가치,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 가치가 다 부합되는 그 경험이 정말 저한테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성이 형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이 생겼고요. 그 형은 지금도 성공해서 굉장히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공은 단순히 돈이 많다, 말을 잘한다, 이런 게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성공은 그 사람이 가진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언지, 그거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계관을 찾아내는 방법, 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